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지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할리팩스에 산지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2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할리팩스가 정말 살기 괜찮은 곳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그래 이 김에 영상 기획을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날씨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할리팩스 날씨는 대체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날씨를 좀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제가 막 오래 산 게 아니라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정말 나쁘지 않았어요, 날씨가. 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봄은 따뜻해요 라는 그 따뜻한 봄을 느끼기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따뜻한 봄은 아니에요, 확실히. 눈이 오는 경우도 좀 있었고 저희가 사진을 보니까 4월까지도 패딩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추운 편이기도 하고요. 길거리 걸어다니면 조금씩 보이는 꽃들도 많이 없어요. 다운타운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봄이 왔다는 느낌을 확 받긴 좀 어려웠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이번 여름에 운이 좋았어요. 원래는 정말 덥대요. 진짜 막 30도 중후반대로 넘어가는 적도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말로는. 제가 살았던 이 2023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덥다고 생각되는 날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날이 좀 10몇 도 쪽으로 좀 좋아지거나 괜찮아지거나 하는 순간들이 좀 많았어요. 유독 이번 여름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더웠던 날은 좀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같이 안 틀면 좀 고생할 정도로 덥다 하는 정도. 정말 우리가 그냥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더위였어요. 가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딱 진짜 이상적인 그런 가을 날씨였어요. 진짜 단풍 막 떨어지고 선선하고 이런 옷에다가 얇은 패딩 같은 거 딱 입으면 좋고 트렌치코트 입으면 딱 좋고 하는 그런 선선한 날씨에 건조해지기 시작하긴 해서 수분크림이랑 그런 걸 좀 가을부터 많이 발라야 되긴 했지만 뭔가 그냥 가을이 되면 할리팩스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바다랑 그 가을 느낌이 굉장히 또 잘 어우러지기도 하고 가을을 2번 지내봤는데 그 2번 다 여기에 가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지 독서를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을은 정말 예뻤습니다. 근데 이제 9월쯤 되면 허리케인 때문에 항상 좀 긴장이 되고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저는 다운타운 위주에만 살았기 때문에 타격을 입거나 하진 않았었거든요. 피해를 많이 입긴 했었어요. 그래서 허리케인 시즌에는 조금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항상 집에 그 손전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랜턴 같은 거랑 보조 배터리는 항상 풀로 충전을 해서 이제 대기를 해뒀었어요. 언제 전기가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선.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밴쿠버, 토론토 이런 데서 제가 실제로 살아본 게 아니라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남자친구 말로는 그냥 뭐 적당히 눈 오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쌓이게 눈이 오진 않고 그렇게 온다고 해도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소금 차량 돌아다니고 눈 이렇게 정리하는 차량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길 걷고 뭐 차 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 없게 정말 잘 해주시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함을 겪은 적은 저는 없었고요. 대중교통도 웬만하면 다 잘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눈길 때문에 위험한 지역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버스 노선을 조금 바꿔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눈 때문에 힘들다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경험해봤을 때 할리팩스의 날씨 자체는 정말 괜찮아요. 다음으로는 교통이에요. 교통은 솔직히 전 좀 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차가 없으면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 단위인 경우에는. 사실 여기가 TTC나 뭐 서브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밖에 없는데 그 버스도 배차 간격이 기본 15분이거든요. 그래서 꽤 넓은 편이다 보니까 한 번 놓치면 출근할 때 영향이 가고 그렇게 되면 또 우버를 부르게 되고 또 우버비는 엄청 비싸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통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물가.
이거는 렌트비랑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가는 정말 별로예요. 너무 비싸요. 왜냐면 이게 타주에 비해서 세금을 훨씬 많이 떼가거든요. 여기서 15% 세금을 떼가니까 월급을 받아보면 정말 많이 떼줘서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이 이 금액인데 세금이 그만큼 떼지는 바람에 정말 금액이 작고 귀엽게 되는. 마트에 가서도 이제 다른 캐나다 지역에 비해서는 좀 훨씬 비싸게 주고 사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캐나다 리빙 코스트가 너무 비싸다라고 말이 많은데 세금도 많이 떼가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저임금도 또 좀 낮은 편이거든요. 조금 사는 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렌트비도 밴쿠버, 토론토 못지 않게 비싸거든요. 지금 원베드룸 구하려면 1,800불, 1,900불은 기본이에요. 근데도 막 사가 있는 옛날 아파트라든지 지하라든지 그런 데가 1,800불, 1,900불 하니까 너무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큰 하우스를 쪼개가지고 원베드룸처럼 만든 그런 것도 막 커넥팅룸 옆에 있고 막 그런 것도 1,900불 받고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한국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리빙 코스트 관련해선 전 좀 현타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거는 할리팩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아도 약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한국에서 막 들어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여기나 저기나 다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 없이 지내보니까 쉬는 날에 아무리 쉬는 날이 겹쳐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영화관이 조조도 없고 심야도 없어요. 그냥 딱 중간 영화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낮에 자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영화 시간에 맞춰서 영화를 보러 가기가 좀 어렵기도 했고 또 굳이 그렇게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싸기도 해요. 안 가게 되고 또 술집이나 뭐 맛있는 밥집을 간다고 해도 딱히 맛있다고 생각드는 밥집도 많이 없을 뿐더러 팁도 많이 줘야 되고 술 자체도 굉장히 비싸게 팔기 때문에 외식을 한번 하고 오면 정말 돈이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도 안 하게 되고 집에서 제가 요리를 해서 같이 먹게 되고 하니까 요리 실력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마트에서 사온 재료로 요리만 해서 먹는다고 해도 이 한 달 생활비가 그 월급이랑 월세랑 이렇게 생활비랑 나가다 보면 남는 돈이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캐나다에서 이런 호텔리어 같은 비전문적인 그런 직업으로 살아가기가 진짜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참 심심하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심하고 할 것도 없고 그 와중에 친구도 많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운 도시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사람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북적북적한 거 싫어하시고 막 러쉬한 것도 싫어하시고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분위기가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할리팩스가 또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약간 토론토에 살아보고 싶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 플러스 또 도시 자체가 좀 심심한 거?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정말 각오를 하고 나가야 한다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할리팩스가 굉장히 평화롭고 좋게 느껴질 때도 많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기회, 직장, 일자리에 관한 기회가 많이 부족하고 세금을 많이 떼가고 렌트비도 비싸고 근데 정말 나 같은 성향 말고 이런 좀 조용하고 평화로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플러스 전문직이셔가지고 돈 걱정을 좀 많이 안 하셔도 되시는 분들 좀 여기가 천국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이만큼 말고 이 이상의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할리팩스에 100%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성향과 이 도시가 잘 맞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또 다르게 얘기해보면 토론토에 사나 밴쿠버에 사나 캘거리에 사나 즐길 거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 또한 또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한국 엄청 할 것도 많고 정말
문화적으로 정말 다채로운 나라잖아요. 좀 캐나다 자체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정말 뚜렷하시고 으쌰으쌰 살아갈 자신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도시야. 내가 저 도시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 할리팩스에만 국한돼서 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셔서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전부. 직접 이렇게 이민에 도전을 해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됐고, 일이 항상 잘 풀릴 것만 같았다가도 또 잘 안 풀려보니까 그게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지역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하기에 나름이고, 내가 적응하기 나름이고, 내가 즐기기 나름이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잘 맞는 상황을 내가 정말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도 참 잘 살아남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올린 그 워홀 관련 영상에서는 할리팩스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좋은 점들 위주로 말을 하려고 했었던 경향도 있었는데, 솔직한 리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들려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현실적인 리뷰를 통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해보시고 정말 신중히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